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다섯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들어 살던 집주인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전도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면서 저와 동생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복음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회심의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2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큐티집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기독교 대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입학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단체를 통해 제자훈련을 받고 일본 전도여행을 통해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때까지 알고 있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거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은 전임 선교사로 2009년에 파송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다시 들춰본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에는 그 시절 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헌신의 다짐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 교육사역을 하시는 전업엽 선교사님의 스토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순교사님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경교사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은 군 제대 후 유럽의 모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성경연구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교사로 부르시는 소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훈련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전부터 학생훈련 담당 간사로 섬기면서 계속 선교 사역에 동역을 하게 되었고 교목실에서 선교 간사로 섬기면서 선교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연스레 신학대학원에서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욱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를 미리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신대원 마지막 여름방학에 방문한 캄보디아에서 막 세워진 작은 기독교 칼리지에서 교목과 학사 행정 담당자로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방향대로 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10년의 사역을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선교단체의 필요로 파송교회에서 교육 담당 부목사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센터를 선교회가 인수하게 되면서 현지 관리자로 2년 남짓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중에 2013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 제안을 받고 그 다음 달 비전 트립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사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곳의 사역은 신학교 사역과 도시빈민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고아원 및 목회자 재교육 사역 등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우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확인하고 6개월 동안 뉴질랜드 사역을 정리한 뒤에 2014년 4월 7일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2014년 11월에 자카르타 서쪽 외곽에서 지금의 사역팀과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면은 그 뜻에 맞는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 중에 하나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다양한 사역적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시는 평생의 반려자,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에 있어서 역동적인 동력이 되는 기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선교사님이 동역하는 사역팀은 특별히 3개의 그룹이 함께 모여서 재단을 만들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전도자이고 설교자인 인도네시아인 목사님과 그 제자 사역자들, 선교 사역을 꾸준히 했던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춘천의 모교에서 나온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선교사님이 동역하는 사역팀이 특별한 것은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현지 리더 목사님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2개 다른 단체 소속 한인 선교사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팀의 목표는 현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연합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선교적인 맥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선 한 사람, 우선 한 민족이 아닌 선교적 연합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는 이해와 배려, 섬김과 수고의 대가가 치러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 전우기업 선교사님이 섬기는 재단 사역의 중심에는 신학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대학과 신학고등학교를 각각 수도권 지역과 슬라웨시 산골 지역에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정부인과 신학대학교는 신학과 기독교 종교교육의 2개의 학부 전공 1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며 훈련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졸업생이 60여 명이 배출되었고 그중 일부 졸업생들이 재단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을 꾸준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현재 고아원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국영 라디오 방송 채널을 이용한 미디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지역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포장해서 오늘의 메시지란 제목의 프로그램과 30분짜리의 토크쇼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골 전 지역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재단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우기업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계획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민들레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만남과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열방에 선택된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이그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